주식시장 전반적인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든가 그런 저의 평소의 생각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잠시만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스피커가 안 나가나? 지금 보시면요. 소리 이제 잘 들려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저는 한 20분 동안 주시장 전반적인 투자의 기본에 대한 생각 말씀드리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저희 US다 미국 주식엠시대의 장우석 본부장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에 저희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무 분석이라든가 보다 원칙, 원리에 기본에 충실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분의 저희랑 같이 코워크를 하시는 우리 전문가분 두 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에 대한 기초,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2019년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걸 저희 나름 생각을 전해드리겠고요. 기본의 중에 기본은 숫자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에 됐건 재테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재무제표 보는 그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미리 말씀드리고 사이다 경제 그리고 미국 주식엠시대 홈페이지 카페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세미나에서 무슨 다른 젊은 친구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차트를 보면서 이게 주식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전문가들은 제가 쉽게 해서 아주 증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전문가란 없습니다. 그보다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11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계속 실시간 여의도 스튜디오에 했었는데 마침 어저께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쉬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캐나다 그리고 미국으로 한 6개월 정도 있다 오겠고요. 그 동안에는 물론 방송이나 통해서 화상 연결 그리고 유튜브 방송 저희 방송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오늘 한 3시간 정도밖에 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혹시 경상계열의 전공을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경상계열, 경영학이나 경제 이런 쪽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뭐 문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두 분밖에 없는데 그럴 리가 없을 거거든요. 보니까 처음이니까 저희가 어디 행사를 하면 선물을 준다는데 오늘 선물은 없어요. 선물은 없는데 그냥 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래도 투자론이라든가 경영학 그런 과목 한두 개만이라도 들어보신 분 책이라도 아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지금 손을 안 드시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식 투자 다 관심 있으시잖아요. 재테크인데 제가 오늘 큰 주제는 딱 이겁니다. 인지조화를 하자라는 큰 툴을 갖고 있어요. 인지조화. 많은 분들이 인지부조화를 얘기하잖아요. 사회현상으로. 인지부조화. 이게 말은 어렵죠. 저는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는 약간의 재주가 있어요. 인지부조화란 건 생각하고 머리에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 손가락으로 엔터 치는 거가 다 다르다는 것이 인지부조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대한민국 경기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히 손 들어. 그럴 수 있죠. 왜 없어요? 하시는 일이 너무 잘 돼. 내가 물려받은 정말 맛집을 3대째 하고 있어갖고 지금도 줄 맨날 쓰는 집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방위동에 격제갈비 그런 데 있잖아요. 매년 1,000원씩 올리잖아요. 줄 엄청 쓰잖아요. 돼지갈비 1인분 한 2만 몇천 원 하지 않나요, 요새? 그래도 줄을 쓰잖아요. 행복하겠죠. 사업이 안 된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어렵다고 했지만 다 잘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만난 사람들, 주위에 있는 분들, 저는 이제 양력을 지내기 때문에 신정을 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세상이 뭐 어렵고 뭐 누구 대통령 이게 욕을 하는 거예요, 다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저한테 뭐 이 교수는 그래도 좀 아니까 주식 사야 돼? 제가 대묻죠. 경제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주식이 되겠냐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내 자식이 여기 이제 젊으신 분도 있고 학생분도 있으시고 자제분이 이제 취직하실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 그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그 A라는 회사에 내 자식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회사 주식을 사면 되죠.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저는 아까 왜 경영학을 말씀드렸냐면 저는 경영에서 강의도 하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요? 투자론? 저도 가르치지만 제가 제일 가르치기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배우면. 숫자도 들어가고 계산도 들어가고 웬만하면 C 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저도 가르치지만. 근데 그런 교육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제분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다녔으면 하는 회사 그 주식을 사면 돼요. 반대로 그런 회사 주식, 그런 회사 투자할 마음이 없어. 그런 주식을 왜 사냐고요. 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구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경영학의 제가 세 과목을 저희가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모든 강의에서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투자가 무엇일까? 투자란요.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식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해서 뭔가 생각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미래 이익을 기대하면서 돈도 벌고 그걸 통해서 내 주머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익이라 그러죠. 10,000원에 샀다가 15,000원에 팔아갖고 5,000원에 버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배당이라는 거 생기죠. 배당. 근데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영 아까 투자론 이런 거 배워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업 있죠. 기업. 모든 기업. 개인 사기업은 제가 모르겠고 일반적인 기업은 목적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주관식으로 내더라도 웬만한 투자론이나 경영학 배운 애들은 개론에 나눠요. 다 100점 맞아요. 이걸 모르면 졸업이 안 되고 F 받아요. 무조건. 주주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딱 하나예요. 주주 이익의 극대화. To maximize shareholders profit이에요. 영어로.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주식을 판단하실 때 그 회사가 과연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공부할 게 아니라 여러분 딱 관념 속에 딱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회사를 찾아갖고 구분해서 하는 것은 투자예요. 투자. 그렇지 않은 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투기예요. 투기. 내가 오늘 샀다가 기똥찬 무슨 실시간 검색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 많이 나오죠. 실시간 검색기 해갖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수급을 보고 기관이 산다. 급소에 매수 뭐 이런 세력 이런 거 있잖아요. 듣보잡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건 뭐건 간에 뭐든지 이거는 투기죠. 투기. 홀짝보다는 못한 거죠. 블랙잭보다 못한 거죠. 구분해 보겠습니다. 저축, 투자, 투기, 도박이 있어요. 저축은 그냥 일정 수준 그냥 계속 세이빙 하는 거죠. 저축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 이자가 별로 없는 거죠. 투기는 위험 보상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거죠. 절대로 나쁜 건 아니라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도 내가 잘 계산해서 그래서 원룸을 계산해서 아니면 상가를 샀을 때 돈을 얼마 됐고 어떤 세입자한테 얼마씩 받아갖고 이런 것도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는 뭐예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전화 받았어. 누가 어디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사는 거 있죠. 제가 분명히 공부를 해서 진짜 확신이 들면 하지만 누구한테 주워 듣고 딱 그런 건 투기죠. 투기. 별로 노력은 아니고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게 투기죠. 도박은 불법성이 강한 거고 완전 갬블링이나 마찬가지죠. 투자는 뭐다?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딱 그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500만 투자자들은 말로는 주식 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말로는 주식 투자자라고 눈은 보이지만 속으로는 500만 주식 투기자다라고 좀 보고 있죠. 5만 명 제외하고는. 제가 처음에 99%라고 지난번에 강의에서 얘기했다가 네이버에서 그걸 제목을 써갖고 제가 작년에 모든 글 쓴 것 중에 뉴스 쓴 것 중에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네이버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갖고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99%는 투기꾼 뭐 이렇게 해서 딱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90%라고 합니다. 90%. 근데 속으로는 지금도
99%라고 믿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시간도 투자해서 정말 믿고 간다. 그건 투자자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거는 저는 주식 투기자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하면 투기꾼이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돈 넣고 돈 날리는 주식 투기꾼이 99%의 솔직히 99%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죠.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산 다음에 방송이나 어디 누구한테 전문가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차트 좀 봐주세요. 차트 답이 없어요. 차트에 답이 어디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죠. 남북 테마주? 뭐 좋아진다던데요. 뭐 있을까요? 전문가님? 인공지능 뭐 관련주? 5G 관련주 뭐 하나 찍어주세요. 다 투기죠. 물론 똑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이로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 제 주위에도 보더라도 2명 있어요. 진짜 거기를 바이로메드에 진짜 맨날 다니고 공부도 하고 회사도 찾아가고 주주총회 하는 날은 회사 반찬해서 가요. 셀트리온도 막 가요. 그런 사람 투자해요, 투자. 길게 보고 정말 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고 누가 좋아진다더라, 뉴스가 있다더라, 뭐 개발 재료가 제가 뭐 다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그거를 구분하시면 저희 여기 모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저 하는 것까지 유튜브로 제가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투기할 뿐이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넣고 돈 날리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다? 마치 여기 있는 룰렛을 하는 거랑 똑같죠. 룰렛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룰렛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강원도에서 학원, 미국 가서 학원, 어디 해보시고 여기 안 잡아가잖아요. 가는 거 불법이 아니잖아요. 왜도 이러시죠? 거기 보면 36개, 37개 저 구멍이 있습니다. 돌리잖아요. 뭔지는 아시죠? 해보셨죠?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자분들은, 부부들이 가면 여자분들 해요. 저희 와이프도 하고. 저희 아들은 나이가 좀 들어 보여서 워낙 못 들어갈 나이 때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3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3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30을 딱 하나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이 몇 분의 1이나 되겠어요? 한 38분의 1밖에 안 될걸요? 36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이고 0이 있고 0이 있어요. 하나를 맞출 숫자는 30분의 1이에요. 근데 그걸 맞춘 애들이 있죠. 38명이 찍으면 한 명은 맞죠, 무조건. 또 하나가 영화에 보시면 맞히죠. 영화에서 전화가 싹 오잖아요. 몇 번 넣어. 딱 하면 제임스 본 딱 맞잖아요. 예전에 도성 이런 남자가 나이가 나오는데 하여튼 주성치랑 형님들이 볼 때 딱 맞추잖아요. 운이죠, 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8이면 합리적으로 보면 이 카지노 판에서 38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카지노 회사가 벌 게 없죠. 그러면 찾아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36배를 줄 겁니다. 그 나머지 38분의 2의 확률은 무조건 카지노가 하우스가 먹는 판이죠. 근데 이걸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와이프나 저는 하더라도 5배, 6배까지 거는데 보통 젊으신 분들 하더라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30을 걸지만 30을 하나 찍는 게 아니라 이게 판때기 거는 판에 보면 짝수냐 홀수냐 걸어요. 그런데 몇 배수를 주겠어요? 짝수 홀수를 맞추면. 2배까지는 안 주겠죠. 2배면 큰일 나죠. 내가 100원을 걸었으면 카지노에서 100원을 줍니다. 한 배밖에 안 줘요. 그렇잖아요. 모든 카지노 오는 사람들이 한 배짜리 걸면 카지노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36배밖에 안 줘. 36배나 35배 줄 겁니다. 딱 그거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하면 좀 거시기하지만 뭐뭐 땡이라는 화토놀이 있잖아요. 5장으로 하는 거. 하우스가 맨날 먹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야지 먹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블랙잭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러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카지노에서 투자의 관점을 약간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블랙잭이에요. 그래서 블랙잭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가서 수학을 잘하나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면 걔를 뽑아냅니다. 앉질 못하고 데리고 나가요.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카드 숫자를 세거든요, 애들이. 카드 3개를 돌려가면 몇 장이 빠져나 세요. 그래서 그걸 카드 카운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얘를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잘 대고 나오는 게 일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블랙잭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블랙잭을 카지노에서 어떻게 있는지는 책이 많아요.
아마존을 치면 뿌리 납니다. 블랙잭에서 따는 법. 근데 그거는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과 계산만 잘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하우스가 먹게 될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처음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한 배짜리면 벌자. 하다가 조금 2배, 3배, 5배, 6배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죄송하지만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가는 거죠. 비트코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1년에 10% 오를 거? 아이고, 관심도 없어요. 500%, 600%짜리 원하는 거죠. 다들 자극적인 거. 그럼 투자다? 투자일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진짜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기가 확신 있으면 인지 조활한 주식이면 웬만하면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인지 조활했는데도 안 됐으면 쿨하게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하고 또 다음 걸 노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자꾸 배수를 높은 거로 가는 거죠. 결국은 뭐다? 제가 이게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35, 8배짜리를 노리는 거죠. 36배짜리. 확률이 없는 게임. 딱 이런 거에 나오는 거죠. 눈탱이를 맞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너만 알고 있어. 그게 바로 투기판으로 갑니다. 투기판. 여기 오신 분은 투기판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 안 된다 얘기는 하지 않으나 저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죠. 투기판에 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증권사가 좋아하겠죠. 또 증권사 플러스 누가 좋아하겠어요? 증권사는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죠. 그렇지만 결국 욕을 먹기 때문에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가 작년에 8조 원 정도를 걷어들였습니다. 거래세로.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죠. 주식도 하시고요. 주식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시고요. 술을 드시고 담배까지 드시잖아요. 피잖아요. 그럼 3종 세트입니다. 대한민국 진짜 이국자예요. 진짜 이국자. 왜냐하면 담배세가 13조 정도 냅니다. 1년에. 엄청나요. 주세가 8조 정도 내고요. 그 주식 거래세가 8조 정도 내고요. 주세는 아주 쌉니다. 3조밖에 안 내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하면 진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근데 전 그걸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저는 어디 간 항상 떳떳하게 말하는 게 저는 대한민국 주식 한 주도 없어요. 왜? 전 방송에서 하니까 저는 안 해요. 나쁘다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면 오해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없어요. 다만 제가 방송을 정확하게 학교에서 그만두면 그 다음날부터 할 겁니다. 전 머리 쪽에 딱 사고 싶은 게 지금도 한 10개는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앞으로 할 거 수급 분석, 기관 외국인 매매 따라잡기,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특히 젊으신 분들 보면 책장에 아니면 여기 나이 있으신 분들도 수많은 그런 책들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씩 번다. 차트 분석 열흘 만에 끝내기 이런 책들 있죠.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책들이에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죠. 투기를 위한 거 투기. 투기의 길로 가실 뿐. 확률은 적지만 나는 36배짜리 자신 있다. 가시는 거죠. 인지 부자, 난 그런 관심 없어. 인지 부자하고 맑은 건 돈만 벌면 돼. 가시면 되지만 저는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차트 분석의 끝은 이거죠. 차트 끝하면 다 온갖 이렇게 글 수 있죠. 똑같은 주식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설명도 가능하죠. 특히 저 같은 정도 경력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을 눈물 흘리면서 다음 주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동시효과에 삼성전자를 몰빵하게 할 수 있죠. 차트로 2시간 동안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반대로 이따 내일 12시에 또 강의 있다고 치면 삼성전자 주주들만 딱 있어요. 그럼 제가 2시간 동안 10배는 통합니다. 차트를 그려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반송문 5장씩 치죠. 월요일 아침 무조건 시작과 매도할 수도 있죠. 그게 차트 분석의 맹점입니다. 그 모든 것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얼마나 좋을지 판단하시면 돼요. 각자 의견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다 있단 말이죠. 그 판단하는 훈련을 어디선가 하셔야 돼요. 혼자 터득을 하시고 혼자 책을 보시고 혼자 공부를 하시고 요즘 많잖아요. 요즘 저도 사이버 대학 있지만 사이버 대학에 다 그런 강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대학 있지만 강의하지만 엄청 싸요. 강의. 지금 대학교 졸업하면 또 듣고 또 들어요 막.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 몇십만 원이 있는데 뭐 할인이 엄청 많이 해요. 뭐 장학금이. 근데 그거 한번 듣고 또 학교 뭐 쉬고 근데 좋은 강의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도 조금 영어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프리 강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면 투자의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좀 원칙에 대해서 배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잠깐 다른 분들 소개해주고 전 끝내겠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제가 인지조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분산 투자.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딱 정확하게 35년생이에요. 35년생이니까 어저께 병원 모시고 갔다 왔는데 83세 그리고 8개월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사시다가 이제 은퇴가 아니라 몸도 안 좋으셔서 실버타운으로 옮기셨는데요. 그래서 돈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주식은 안 하지만 제가 그때 무슨 저기 다른 공개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10만 달러어치는 제가 그냥 달러 사고요. 10만 달러어치 금을 사드렸어요. 전체 뭐 4억, 40만,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무조건 분산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유는 뭐다? 여기에 그림 하나만 있으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입니다. 한국은 1.5% 내외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1.5% 올인하시는 거죠. 여기 해외 주식이 됐건 해외 펀드건 한심은 손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있는 분. 여기 뭐 10% 정도 되는 분들은 그나마 분산이 조금이라도 되신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딱 요거죠. 1.5%에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저는 미국이 좋다, 유럽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경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분산하셔야 돼요. 분산을 지역적으로도 분산, 대상으로도 분산하셔야 되는데 큰 그림은 이거에 대충 맞추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쉽지 않아요. 왜? 부동산 자산 투자가 워낙 많아요. 그게 부동산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다 있잖아요. 일정 수 웬만하면 전세 뭐 웬만하면 2, 3억 하지 않아요? 저도 별거 아닌데 저도 5억, 6억 얼마 제가 전세 있거든요. 그 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미국 돈으로 하면 50만 불, 60만 불 돈이잖아요. 이미 충분히 한국 사람들 웬만한 분들이 있어요. 젊고 어디가 됐건 보증금이 됐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젊은 분들은 제가 어저께 조카한테도 얘기했는데 또 월급 받으면 무조건 금이랑 뭐 일로 엔화 이런 거 사라고 가라 그랬죠. 저는 아무 상관없지만 신한은행 가서 통장도 만들고 다 가르쳐줬어요. 제가. 무조건 분산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장이랑 상관없이 분산하는 것이 맞다. 갈수록 맞을 거다. 일본의 경제를 우리가 쫓아간다. 아직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분산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가 됐건 간에.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분산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트남에 많이 했다. 인도네시아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닌데 문제는 베트남은 1.53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시장은 선진국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머징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아시죠?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있는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요? 그 두 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두 개로 나눈다면 많이 알잖아요. 선진국, 이머징막. 그 다음 아래 거. 맞추시면 제가 집에 가서라도 못 보내드릴게요. 제 책을.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프론티어 마켓. 그러니까 개척자 정신 있죠.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였죠. 베트남 이런 건 프론티어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1.53도 아니라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베트남은 0.0001이에요. 그거를 뭐 해갖고 샀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분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코스닥 하나를 샀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큰 원칙은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여기까지는요. 찍으신 분이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유튜브 나갈 테니까요.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오늘 말인가.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거 영상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저나 오늘 강의하시는 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있죠. 전체에서 이머징 마켓 그 다음 이머징 마켓 전체 15% 되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 이만큼 조금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기 올인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거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변동성이 크면 중국 더 크고 베트남은 훨씬 크고 인도는 확 커지는 거예요. 인도 좋죠. 인도도 엄청 커지겠지만 엄청 그잖아요. 중국은 공산당이죠. 베트남은 공산당이죠. 인도는 아직도 계급제도 있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어찌됐건 앞으로 성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 자산을 할 때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비중은 한국을 제외하고 요 나머지 9개로 된 구성 한 60% 나오잖아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비중 투자할 때 거의 비중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에서는 60% 정도를 미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미국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결국 하나죠. 돈을 잘 버는 회사, 잘 버는 나라를 가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할 만한 회사, 여러분들이 자식분, 여러분 자제분, 아니면 여러분들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으면 그거를 사시는 것이 투자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 딱 이거 하나입니다. 왼쪽은 코스피고요. 오른쪽은 S&P 5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 좋다, 미국 주식이 좋다 그런 별로 관심 그렇게 큰 비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주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보고 있어요. 어떤 후배가 저한테 교수님 아니면 형님 이러잖아요. 친한 애들. 형님의 투자 철학을 책을 하나 쓰라고. 제가 다른 거 쓰지만 그런 책은 쓸 마음이 없고 쓸 능력도 없어요. 왜? 저는 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의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제가 한 거가 저는 관심법밖에 없다 그래요. 한참 쓰려고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하는데 저는 눈을 감으면 좀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달리 주식시장을 열심히 보질 않아요. 저는 방송은 계속하지만 주식시장을 열심히 보는 건 딱 20분밖에 없어요. 방송하는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HTS를 킨 적도 없고 깜짝 놀랍니다. 제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제 스마트폰에 MTS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보다 제일 적게 제가 네이버 뉴스를 볼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뉴스나 그런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세상을 보시면 돼요. 전 대신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 뉴스를 보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아무리 여기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보다 적게 볼 거고요. 아무리 해외 드라마, 미드를 많이 보시더라도 저보다 적게 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을 많이 보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절대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만 예시하면 돼요. 딱 하나. 뭐다? 결국은 주가를 설명하는 진짜 변수는 딱 하나죠. 바로 기업의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알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보는 거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의 기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죠. 나 이거 다 싫다. 그럼 펀드 하시면 되죠. 이거 아니면 대한민국 좋아 보인다? 코스피 200 ETF를 사시면 되고 미국의 S&P 500 사시면 되고 니케이 225가 좋아진다? 사시면 되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요즘 일본 엔화가 강해진다? 엔화를 사시면 돼요. 엔화 사시는 건 아무 은행에 가시면 엔화 사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주식으로 보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주가 설명하는 진짜 변수 딱 하나. 바로 기업의 이익이죠. 다른 것은 모두 단기적 요인일 뿐입니다. 이 두 개만 보여드리고 전 다음 분 소개하고 넘어갈 텐데요. 왼쪽은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주가예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많은 분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박스피라고 그랬죠. 저는 아직 이런 일 진짜 싫어하거든요. 박스피라는 얘기. 증권사는 항상 뭐 된다고 어쩌다고 그랬지만 이런 그래프를 공개한 적이 없어요. 코스피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코스피와 주당 이익인데 코스피의 주당 이익이란 그래프를 거의 보신 적 없죠. 지수만 봤잖아요. 코스피의 주당 이익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오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어요. 2017년에 엄청 올랐죠. 주당 이익이 8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40% 올라갔어요. 지금 올해요. 죄송합니다. 2018년에 주당 이익이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3분기까지 마이너스였거든요. 4분기까지도 마이너스 났고요. 문제는 2019년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하더라도 주당 이익이 마이너스 납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올해 저점을 1900 이하를 보는 증권사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아마 신한금에서 1850을 볼 거고요. 최고를 교보에서 2550 보는 거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게 여기까지인데 차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이게 쑥 내려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변화가 없는 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도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여러분들 보실 때 주가를 판단할 때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쫓아다니는 간에 앞으로 보실 때는 주가를 연구하지 마세요. 제가 주가 연구하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주가를 봐서 돈이 되면 대한민국 돈 다 벌어요. 왜? 차트가 다 주가 보는 거거든요. 그 기업의 이게 과거의 그래프를 보시면 웬만한 게 이렇게 갑니다. 지금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 이게 올라간 거예요. 웬만하면. 물론 아닌 것도 있죠. 몇 개 있죠. 그건 아주 고성장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테마주 이런 거 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제자리 갑니다. 올해는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사회 현상과 똑같습니다. 미국은요. 작년에 워낙 좋아졌어요. 기업 이익이 23%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요. 근데 보시면 미국은 왜 이렇게 주가 올라가느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떨어질 것 같다 그러죠. 떨어질 수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 이익이 꾸준히 올라갔어요. 올해도 6%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6%. 근데 작년에 23%인데 지금 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내려가든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전망인데요. 어찌됐건 결국 제가 이거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 이게 아니라 결국 기업의 이익대로 간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주가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써놓은 건 똑같습니다.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인지 부조화에 투기를 하지 마시고. 물론 하셔도 나쁜 건 아니지만 확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걸 잘 하시는 분은 계속 keep going이라고 그래요. 잘 하신다. 계속 하시면 돈 벌 겁니다. 잘 하시면. 근데 제가 확률은 저는 못한다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 제가 여태까지 딱 2명 알겠습니다. 2명. 지금까지 살면서 2명. 진짜 잘하는 친구. 전 2명 외를 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주가가 아니라 기업을 연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 오늘 한 것을 제가 아까 여기는 소개를 못하고 제가 스스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여기 사이다 경제와 함께 강의를 새로 또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2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4번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음 주에 외국을 가기 때문에 못하고 이따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우현명 부장, 차윤수 장까지 나오셔갖고요. 전체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이런 거죠. 저희는 결국 제대로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에 저희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바텀업과 탑다운을 좀 겸비해서 하자. 그리고 하여튼 해외 주식 관심 많으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강의도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커리큘럼을 잡아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엄청난 리스크 상품이에요. 무조건 돈 못 나는 거는 전 그런 말 하는 사람 녹음했다고 바로 감독원 가라 그래요.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제대로 좀 공부하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대로 하는 거를 저희가 좀 하면서 사이다 경제랑 저희가 작년 8월에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강의를 한번 더 하자는 거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세 분 좀 나와주시겠어요? 잠깐요. 네. 본부장님이랑 소장님, 우현명 부장 세 분 좀 나와주세요.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날짜가 여기 나왔는데 보시면 저희 여기 계신 분은 저랑 같이 한 3, 4년째 같이 책도 같이 하고 같이 일도 하고 있는 미국 주식 MT다에 같이 하는 장우석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 계시고요. 저희 강의를 이번엔 처음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산업분석, 기업분석 이런 거 하면서 기초적인 거를 3시간 동안 강의해 주실 우리 우현명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차윤주 소장님 워낙 유명하시고요. 워낙 강의도 많이 하시고 TV에도 많이 나오시는데요. 기업분석, 재무제표 분석에 워낙 달인이시고 그에 대한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재무분석 중심으로 오늘도 어떤 것이 오늘 기초 강의보다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실전 어떻게 활용하는 거 오늘 좀 강의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흥미로운 거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인사 좀 혼자 먼저 다 유명하시니까 말씀 좀 이따도 하시겠지만. 안녕하십니까, 차영입니다. 이영명 교수님이 머니투데이에서 방송하시는 거 아시죠? 이제 하차하셨죠? 그걸 제가 합니다. 제가 잘린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바톤 받아서 할 거고요. 하여튼 재무제표 분석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저는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렸고요. 강의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할지 진행한 거 잠시 보여주시면 나왔네요. 그래서 일정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인데요.
이건 뭐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온라인으로 나중에 똑같이 오늘 것도 여기 오신 분들 다 여기가 있으니까 제가 강의다 올려드리면 다시 보기 언제라도 무제한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도 당연히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고요. 요 강의들도 나중에 하시면 직접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VOD로 다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요 관련된 혜택은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하여튼 저희 미국 주식의 미스터 카페 그리고 유튜브는 혹시 미국 주식의 미스터 아시면 미국 주식의 미스터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만 쉬고요. 제가 그 다음 주는 머니터 방송에서 오전 방송, 개장 방송을 어때 제가 화상 연결 계속 하면서 한국, 미국 같이 해드리겠고요. 저희랑 같이, 이쪽이랑 같이 팟캐스트, 유튜브 저 자체 방송 계속 해드리고 물론 블로그다 카페 계속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